저는 인간 모두에게 위대함이라는 엄청난 DNA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건드려주고 밖으로 내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자기를 깊이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 깊이. 그리고 그것이 자기 혁신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막 샤갈 그림인데, 이 샤갈이란 유대인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사람이 인간을 단순히 흙으로 만든 존재,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죠. 아담이란 말이 흙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막 샤갈이 그린 그림에서 인간을 좀 다르게 그렸어요. 신이 인간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인간은 여기 보면 신적인 DNA를 갖고 인간에 데려온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다, 이걸 말해요.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이라는 개념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너무 강하게 말해서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냐?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인데 이 크로스한 사람이 되게 비극적인 죽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죠? 유일무이한 내면의 모습이 있다.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인생의 과업은 무엇입니까? 흥분해야 되거든요. 흥분. 아까 패션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 심연에 숨어있는 여러분의 호기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단 하루가 주어진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건물 에머슨 홀인데 1930년대 40년대 철학과 교수들한테 전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인스크립션 인방부에 뭐를 줄까 그랬더니 철학과 교수들이 그 당시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미국 철학가가 Man is measure of all things.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쓰자. 이게 프로타클러스의 시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인간이 무엇이간데 신이 그를 생각합니까? 인간이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스치는 섬광들이 있고, 아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전차를 타고 쭉 가다가 트롤리를 타고 봤더니 베렌시에 시계탑이 있었대요. 그 시계 타고 쭉 가는데 크레이지한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빛의 속도로 쫙 간다 그러면 시계침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이걸 고민했더니 시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속도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상대성의 이론이거든요. 이걸 처음으로 이 사람이 상상을 한 거예요. 야, 당신은 어떻게 우주의 원칙, 우주의 가장 단순하고 아름답고 심한 원칙을 실험실 없이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펜을 닦으면서 이게 내 상상력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사고 실험이라고 해요. 사고. 생각의 실험. 생각으로 모든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알고 있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미 상대성 이론이 풀려졌고요. 이거를 손으로 푸는데 10년 걸렸대요. 그렇죠? 이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무슨 글을 썼냐면 자립, 셀프 릴라이언스라는 글을 썼는데 이 에세이가 미국의 지적인 독립 선언서예요. 나는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미국은요, 뭐 뉴 잉글랜드, 뉴욕, 뉴자만 붙여요. 항상 유럽 대륙에 콤플렉스의 자리.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힘들더라도 유럽을 인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미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프 릴라리언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시인과 현자가 노래하는 창공의 광채보다 뭐 유명한 셰익스피어나 뭐 단테가 하는 그 광채보다 자기 내면에서 반짝이는 선광을 감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숨겨진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그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언제나 우리는 천재들의 작품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부했던 우리의 생각을 발견한다. 오케이. 인간이 뭐냐라는 것을 몇 개 예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30만 년 전부터 한 70만 년 전까지 인간이 직립하게 있어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첫 번째 오랑우탄 같은 아직 현생 인류가 등장한 건 20만 년 전이고요. 600만 년 전에 나무에서 내려왔는데, 사바나 지역에서 나무에서 딱 내려왔어요. 왜 나무에서 내려왔냐면 옛날 원숭이처럼 바나나 먹을 수가 없어서 완전히 기후가 변해서 내려와서 채집해서 뿌리를 캐먹어야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때 키가 한 110cm, 그리고 몸무게가 35kg 되는 거예요. 그 표범이나 사자의 점심거리로 딱 알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두 가지 능력을 개발시킵니다. 무슨 능력이냐면, 내려와서 여러분 강아지나 무슨 토끼하고 그 우사인 볼트하고 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토끼가 빠르대요. 8.5초랍니다. 인간이 동물을 잡을 수가 없어. 둘이 딱 이렇게 해갖고 동물을 보고 사슴을 오랫동안 보는 거예요. 사슴을 오랫동안 보고 난 다음에 사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슴이 어떻게 뛰는지를 상상을 해서 창을 그 앞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 비전 파워가 인간이 생존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어요. 이게 1990년대 실제로 유인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인데, 이탈리아의 뇌신경 과학자들이 원숭이가 바나나 먹고 바나나 먹는 모습을 다른 원숭이가 봤더니 바나나 먹는 그때 뇌에 감지된 부분이 그걸 구경하는 유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먹고 싶은 게 유발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울신경계라 그래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남들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깊이 볼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깊이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관찰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관찰이라는 거는 언제 생기느냐? 내가 내 자신을 없앨 때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찰하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시간과 공간의 시줄과 날짜로 엮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입장대로 상대방한테 강요하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투여해서 그 사람을 해석하고 그 시장을 해석하고 그 사람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없애야 돼, 그 순간에.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타시, 무아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뭐냐?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관찰하고 있을 때, 보세요. 인간이 옆에서 누가 잡아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때부터 옆에 있는 동료가 내 생존에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소셜 파워가 또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200만 년 전에 만든 유럽인들이 말하는 아실리안 도끼 있습니다. 도끼. 200만 년 전. 예술이에요, 예술. 이거를 기가 막히게 최고의 장이 쫙 해갖고
인위적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인간이 이제 섰어요. 인간이 서면서 우리가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유인과는 달리 우리 몸에서 털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자, 사슴 어떻게? 이 칼날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쫓아가는데 며칠 동안 쫓아가냐면 3일 동안 쫓아가는 거예요. 사슴이 가다가 너무 지쳐서 쉴 때 죽인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털 때문에 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진화하기 위해서 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털이 없어지면서 직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직립하면서 사실은 인간의 여성들의 펠빅이 자궁이 좁아진 거예요. 혈액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때부터 뭐가 또 발견되냐면 불을 발견했습니다. 이 당시에 뇌 사이즈가 600cc에서 오늘날 현생 인류의 1400cc로 바뀌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불을 발견하면서 뇌 크기에 필요한 단백질이 공급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닥불 피워놓고 쿠킹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헌터 게더링 소사이티가 됐다. 뇌간에서 하는 것이 다음 4가지랍니다. 이 뇌간은 인간도 갖고 있지만 악어는 뇌간만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악어의 뇌라 그래요. 악어의 뇌가 4가지가 한대요. 이걸 4F라고 하는데, 악어는 첫 번째, 먹기 위해 산다. 두 번째, 먹으러 갔는데 다른 악어가 있어요. 그럼 fighting, 싸우기 위해 산다. 근데 다른 악어가 너무 커. 그러면 도망가면 돼요. flee. 그리고 reproduction, F-word. 이거 4F. 사실 우리가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그 서문에 다음 같은 말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인간의 본성이 nature read into synchro. 이 손톱과 발톱이 피로 물들었다. 1859년, 그 다음에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경영과 경제학이 등장하면서 기본 이론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가? 그래서 도킨스 같은 사람도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 정말 그게 맞나?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에 그 패러다임이 맞는가? 리프킨이 지금 공유경제, 공감의 이 문명이 말하고 있는데, 그 변형계가 있는데, 변형계라는 거는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날아갈 때 뇌가 조그매도요, 이 옆에 싱크로나이저하고 이 자기장, 전기장에 있어 쫙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심피질입니다. 원숭이가 갖고 있고 쥐도 갖고 있어요. 보세요. 인간의 심피질은요, 반이고요. 원숭이는 10분의 1이에요, 뇌. 여러분, 그 한라산 같은 데 올라가면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말이 새끼 낳는 걸 보면요, 새끼들이 30분 만에 낳자마자 그 새끼가 걷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애기 주머니를 지가 먹고, 여러분 걷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우리 1년 걸립니다. 그 이유는 뇌가 커져서, 직립보호잉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일찍 나온 거예요. 일찍. 뇌가 커져서. 그러면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뭐 다르냐? 원숭이 젖 먹는 거군요. 털이 있기 때문에 새끼가 딱 붙잡고 먹어요. 근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뭐가 없냐? 털이 없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로 태어나요. 모든 애기들은.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헌신적으로 1년, 2년, 3년 이상 이 수유를 해야지만 내가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어떤 존재가 나한테 계속 수유를 하는 거야. 심지어는 자신의 삶보다 더 소중하게 자식의 삶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생존한 가장 기본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뭘 갖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히브리 단어인데 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렘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면서 컴패션이라지. 컴패션은 뭐냐면 무슨 마음이냐면 어머니가 자기 아기가 첫걸음을 딱 뛸 때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때 찡하는 마음이 컴패션이에요. 그러니까 패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컴패션,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거울 유론을 아주 집중하는 시각의 능력, 내면으로다가 생각하는 능력과 사회성,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